네, 안녕하세요. 현명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노무사에 관해서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핵심적인 질문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10일, 15일 느낌이 어떠세요? 네, 일반 회사에서 급여가 나가는 날이죠. 요럴 때는 좀 야근이 있는데요. 요런 날 빼고는 야근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요게 1번 장점. 네, 야근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게 있다면 2번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진로가 다양하다. 어디를 갈 수 있는데, 첫 번째, 저와 같은 필드 업무를 하는 법인에 가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회사에 인사나 노무관리팀에 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가 됐든 시청이 됐든 이런 공공기관들에 많이 전문계약직으로 공무원이 가실 수 있는 길도 있으실 거고요. 또 컨설팅 업체 등에 취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상대적으로요, 변호사님들은 송무 관련된, 소송 관련된 일을 안 하게 되면 약간 좀 큰일 난다라는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네, 진로가 조금은 다양하다. 물론 뭐 돈이나 이런 것은 좀 논외로 하고요. 노무사 일 하게 되면은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만날 수 있는데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직업에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그거를 조금 극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회사의 취업 스펙용으로만 이용하실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 보실 필요는 있으세요. 왜냐면은 가성비라는 것 때문에 따개까지 들여가야 되는 비용, 시간, 노력이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취업 스펙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가성비적인 면에서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요즘은 AI, 미래지향적인 산업, 이 직업들은 계속 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노무사는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는 직업일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네, 갈등이 발생하죠. 중간에서 이 노무사라는 직업이 좀 조율을 하는 일을 합니다. 갈등 되게 많거든요. 사람이 생존하는 이상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조금씩은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문과계열의 전문 자격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겠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간평사, 회계사. 8개인데 하나가 뭘까요? 변호사, 노무사. 변리사. 좋습니다. 변리사. 변호사님들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요. 그런데 변호사님들의 고유 영역을 하고 잘 사실 수 있는데, 저는 변호사님들이 굳이 이거를 치고 들어오실 그럴 만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시험 준비하다가 노무사 뭐 별거 없겠네,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수험 기간이 길어지시거든요. 1차 과목이 있고요, 2차 과목이 있는데요, 1차 시험 과목만 해도요, 노동법이 있고요, 민법이 있고요, 사회보험법이 있고요, 경영학이나 경제학 중에 하나를 선택 과목으로 하셔야 되고요, 토익 등도 700점 이상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차를 요 정도 하신다. 사실은 1차는 굉장히 빨리 붙으세요. 근데 2차가 문제예요. 노동법, 인사노무관리, 행정쟁송법, 민사소송 또는 경영조직 또는 노동경제, 요 3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요, 2차 시험은 주관식 서술형이라는 게 문제죠. 이거를 10몇 페이지씩 손으로 막 이렇게 쓴다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A와 B가 어떻게 했는데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람직한 결론을 쓰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손이 거의 터질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적으셔야 되거든요. 1차 객관식 시험이야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찍어낼 수가 있겠지만, 2차 시험 없는 걸 종이에 어거지로 쓴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1년을 목표로 잡고 있다라고 하면 1년 동안에 이 절대량을 다 채울 수 있겠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권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수험 기간을 2년을 잡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어요. 37세인데 괜찮을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직업이다. 사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나이는 35세부터 한 45세까지가 이 업에 좀 전성기지 않을까. 37세에 합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저는 요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겠다.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고 실제로 늦게 합격하시고 잘 풀리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은 시험 공부일 뿐 학과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없거든요. 어떤 학과이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번 영상에 나왔던 정노무사님도 수학과 나오셨는데 합격하셨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됐다, 프로가 됐다라는 거는 한 달 기준으로 요 돈을 벌면은 그때부터 좀 전문가다, 프로다, 뭐 이런 기준으로 저자가 잡고 있더라고요.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요렇게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적게 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오늘 노무사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적인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댓글에 답변을 열심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현명한 노무사였습니다. 파이팅!